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안입니다. 저는 현재 유방암 사기로 캐나다에서 투병 생활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투병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준 치료인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이 세 개가 있는데요. 드디어 저의 일 길고 길었던 모든 표준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념으로 저의 2번 원정간에가 있었던 표준 치료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저는 2023년 7월 말에 암 판정을 받았고요. 추가적인 검사들로 통해 알게 된 것은 저의 암은 HER2 양성의 유방암 3기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유방암에는 여러 타입의 암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방암 환자의 75%를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 약 13%를 차지하는 3중 음성 유방암, 그리고 10%를 차지하는 3중 양성 유방암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5%를 차지하는 HER2 양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HER2 양성의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공격성이 매우 강한 암이라고 해요. 전이나 재발률이 높아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암이지만 다행히 지금은 여러 좋은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생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검사들로 자신의 암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치료 계획을 받습니다. 제가 받았던 치료 계획은 암이 가슴을 넘어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당장 수술을 받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선항암으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9월 초에 항암을 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항암 시작과 함께 간으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어서 기수가 암 사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항암 치료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몸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이겨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씨는 굉장히 셌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에서 빨간 약으로 유명한 A씨는요, 아드리아마이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의 조합이고요. 암세포를 강력하게 제거하는 항암제라고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총 4회를 받았고요. 부작용으로는 첫 항암을 맞고 정확히 13일이 지나니까 온몸에 털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에너지가 매우 저하되었고, 입에 물거품을 물고 있는 것처럼 식욕이 감퇴되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자잘한 통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던 A씨를 잘 견디고 다음 약인 파클리탁셀로 넘어갑니다. 이 탁셀 계열은 암세포의 분열을 막아 전이를 방지하는 항암제로 2주에 한 번씩 총 4회를 맞을 예정이었고요. 함께 퍼제타와 허셉틴이라는 약의 조합으로 표적 치료제도 함께 3주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클리탁셀은 2회밖에 맞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항암제들은 처음 맞을 때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맞으면서 몸의 반응을 보거든요. 제 속도로 들어간 3회차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파클리탁셀은 도중에 중단을 하게 되었고 다음 약인 아브락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케모포트도 받았어요. 단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장치이고요. 케모포트로 받고 나니까 두 손이 매우 자유롭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증이 없었습니다. 파클리탁셀 다음으로 시작한 아브락산 역시 탁셀 계열의 항암제이고요. 이번에는 도수를 좀 낮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8회를 맞을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경미한 부작용들이 생겨서 총 4회를 맞았고요. 잠깐 쉬어가는 과정에서 중간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원전 감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 있던 유방, 림프절, 그리고 간, 이 세 곳에 모두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남아있던 항암 치료와 유방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취소가 되었고요. 앞으로 3주에 한 번씩 표적 치료제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의 암이 너무 건강했는지 2개월도 안 가서 금방 재발이 되었고, 재발을 알게 된 것은 왼쪽 원바람이 있던 곳에 다시 콩알이 점점 딱딱해지고 커져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다행인 게 있다면 간에는 재발이 되지 않아서 저희 주치의가 그럼 빨리 잘라내면 된다 싶어서 저를 수술 닥터에게 넘겨주었어요. 주치의의 의견과 다르게 저희 병원의 수술팀은 저를 수술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암 사기는 사진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암이 이미 전이가 되어 있고
만약 그 상황에서 원바람을 없앨 경우 집을 잃었다고 생각한 전이대 남들이 자기의 집을 지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암 사기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게 저희 병원 수술팀의 의견이었고, 그러나 저희 주치의는 수술을 해서 좋은 케이스도 있다 싶어서 가까운 큰 병원인 킹스턴 병원에 저희 케이스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역시 거기서도 거절을 당했고요.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낙심하던 찰나에 토론토의 가장 큰 암센터에서 저희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4년 6월 5일에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받았던 수술은 양쪽 유방 전 절제 수술과 왼쪽 림프절을 제거하는 곽정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암이 있던 왼쪽만 제거를 할 예정이었으나 저는 더 이상 가슴에 미련이 없으니까 모두 절제해주세요. 예방 차원에서 모두 절제해주세요 해서 양쪽을 다 절제를 했고요. 저의 경우 당장 재건하기보다는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살도 좀 붙은 다음에 재건을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재건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생각보다 가슴 없는 이 상태가 굉장히 가볍고 편해서 아직까지는 재건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술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아팠고요. 특히나 림프절을 제거한 왼쪽 팔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도 매우 얼룩덜룩하고 회복도 더뎠고요. 하지만 지금은 꾸준히 재활치료도 하고 집에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팔이 지금은 여기까지.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들을 위해서 다시 항암치료가 들어갔고요. 약은 아브락산 항암제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9회차를 맞았고요. 다시 털이 빠져서 또 머리카락을 밀어야 했지만 정말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도 항암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항암치료를 끝내고 다시 받은 검사 결과에서 저는 두 번째 완전간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완전간해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부분 절제를 한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치료가 필수이지만 저처럼 전 절제 유방 수술을 한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가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치의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팔의 부종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 뼈에 암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다른 장기들도 굉장히 손상이 가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주치의의 의견이었어요. 이 병원의 암센터는 항암치료실만 있어서 제가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토론토 암센터에 가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방사선 의사와 진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표준 치료는 다 끝내야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토론토에 지내면서 약 한 달 동안 총 15회차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방사선 치료는 다른 치료와는 다르게 굉장히 짧고 심플했어요. 치료 시간은 총 다 합쳐서 15분도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암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DIBH라는 장치를 통해서 심장이나 폐를 암과 최대한 거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치료를 받는 보조장치예요. 그거 말고는 생각보다 치료 과정은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회차가 늘어갈수록 피부가 많이 타면서 따가웠고 갈라졌어요. 그래도 보습제를 꾸준히 계속 바르면서 좋아지고 있고 그 외에는 식도염이 있었고 쉽게 숨이 차고 피곤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왼쪽 쇄골부터 갈비뼈까지 통증이 생겨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폐에 손상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장치 기계를 잘 써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래도 이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어서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의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또 완전관해를 받아서 지금은 3주에 한 번씩 표적 치료제만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저의 표준 치료 과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언제든지 이 암들이 퍼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저의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잘 쓰고 있고요.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날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